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 BTV 뉴스 시작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 현장 안에서 두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시의회 앞에서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즉각 대법원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다시 엄중히 묻겠다. 서울시 교육감의 제의 요청에도 법원의 결정에도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도 이제 심지어 서울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 기어이 오늘 다시 85만 서울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할 것인가. 시의회 본회의 시작 전 서울학생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법원이 서울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의 위법성을 심리 중인데 김영기 시 의장과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조례 폐지 강행을 규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생 1,254명 가운데 83%가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찬성이 3%, 13%가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등 일부 교사들은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권리와 책임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의 본질 회복을 주문합니다. 있는 학생 인권조례는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방만한 학생의 권리로 가득 찬 교권을 무력화하는 조례입니다. 세계 교육의 흐름은 이제 학생 권리 운동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오히려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교육계의 찬반 갈등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의 호소가 이어졌지만 서울학생 인권조례는 폐지됐습니다.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제의건은 가결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끝내 서울학생 인권의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지난 12년간 교육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왔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입니다. 참담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의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중구 의회에서 남산타운 리모델링 사업 좌초와 관련해 일관성 없는 행적을 지적했습니다. 구가 추진하고 있는 훈련원 공원, K-팝 공연장 건립 추진에 대해 실효성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남산타운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2018년 서울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남산타운은 5,150세대 규모로 2002년 준공됐으며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통합추진위원회가 조합 인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구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는 혼합단지로 임대 소유주인 서울시가 반대해 인가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인데 서울시 반대로 구가 반려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구청을 행정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년 동안 구청을 믿고 노력해온 주민의 땀과 희망을 원심적 버리듯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훈련원 공원 K-팝 공연장 건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구는 훈련원 공원에 3,000석 규모의 K-팝 공연장과 체험실 및 연습실, 상업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명동과 DDP를 찾는 관광객들을 공연장으로 유도해 일대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인근 자치구는 물론 중구 관내에도 많은 공연장이 있어 실효성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주변에 K-팝 공연장을 대신할 수 있는 장소들이 충분한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K-팝 공연장 건립하는 것이 과연 중국민을 위한 일입니까?
생각입니까? 자치단체들이 저마다 K-팝 전용 공연장 설립에 나서는 이 국가적 낭비에 동참하실 생각입니까? 이외에도 구립 중구 노인요양센터 종사자 생활임금 적용 문제와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조정 등이 구정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타운 리모델링 조합 설립과 관련해 서울시의 동의를 얻기 위해 법률적 검토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시 중구 세수가 최대 7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약수동 남산타운 리모델링 사업조합 설립 반려와 관련해 중구는 서울시의 반대로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분양과 임대 혼합단지인 남산타운의 경우 구분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대 소유주인 서울시가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을 반대하고 있어 조합 설립 인가 반려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입니다. 향후 서울시의 조합 설립 동의를 위해 부시장 면담 등을 추진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시장 면담 등을 진행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또한 법률 개정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 기준 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도 남산타운 리모델링 사례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구청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중구는 공동과세 비율을 현 50%에서 60%로 상향할 경우 최소 31억 원에서 최대 7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대 45%의 재산세 감소를 의미합니다. 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는 물론 비율 상향 반대 자치구와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의회의 방향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대응 방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재산세 관련 서울시 반대 자치구가 8개 구가 있는데 이 구와 긴밀히 연대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도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훈련원공원 K-팝 공연장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타당성 검토 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서대문구 남과자동 주민들이 신통기획 재개발에 반대하여 집회를 열어왔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들이 4번째로 집회를 가지며 서대문구 의회 앞에 또다시 모였습니다.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과자동 신통 재개발 즉각 해제하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반대 팻말을 든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서대문구 의회 앞에서 4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또 한 번 70명이 넘는 남과자동 주민들이 모인 겁니다. 신통기획 재개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법에 의거하여 남과자동 337-8번지 일대 신통 후보지 즉각 해제하십시오. 법과 원칙에 따라 신통 후보지 해제하여 우리 주민 어르신들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의 자유를. 현재 반대 동의서를 제출한 남과자동 337-8 일대 토지 등 소유주 비율은 32%가 넘습니다. 올 2월 개정된 도정법 기본 계획에 근거할 때 정비계획 위반 반대가 25% 이상에 해당하면 정비계획 준비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재개발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되고 양측의 고소 고발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은 처절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지 해제의 필요성을 구청 측에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찬반으로 양극화된 주민 갈등이 가열되는 상황. 서대문 구청 측은 후보지 선정의 취소 여부 조사와 함께
서울시와 회의를 진행해온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들렸습니다. 대장 홍대선의 착공 시기가 앞당겨졌고 강북 횡단선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건데요. 희비가 엇갈린 두 노선에 대해 관련이 있는 한정혜 국회의원과 이유를 짚어보고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이게 강서 구민들에게는 지역의 발전과도 아주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고 또 염원이었습니다. 그간의 이름을 신정지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부광역철도 그리고 대장 홍대선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그렇게 바뀐 만큼 세월도 길었거든요. 거의 한 20년이 소요된 사업인데요. 그게 드디어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강서 구민들께서 느끼는 감회가 굉장히 남다를 것이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서 주민들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일단 주민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 그게 굉장히 감회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시기별로 굉장히 일단 스피디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면 1년 반이라고 대개 기재부가 말은 하지만 1년 반이 아니라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짧으면 1년 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 해당되는 민자 적격성 심사라고 하는 것이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뒤에 이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끝이 났고 그렇게 해서 대개는 정부가 시간을 일종의 잡아먹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켰다. 처음에 아예 사업이 시작이 될 때는 사업성을 흔히 말하는 BC를 높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도 당시에 이제 제가 서울시에 제안을 했었던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덕은지구를 포함을 시켜달라라든지 또 대장이 신도시가 들어설 것 같으니 대장으로까지 좀 연장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 반영이 되고 시기마다 굉장히 시간을 끌지 아니하고 빨리빨리 진행됐습니다. 그것이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예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착공까지가 거의 한 7년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이 사업은 그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사업 기간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거여서 서울시나 또는 이제 지금 이제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에 굉장히 좀 서운하고 또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업을 대하는 서울시의 태도가 좀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대장 홍대선과 강북 횡단선을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똑같은 서울시를 상대를 했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저희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BC가 잘 안 나옵니다. 원정 홍대선이 BC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게 덕은지구를 집어넣읍시다, 대장을 집어넣읍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강북 횡단선의 경우에도 전후반에서는 사업성이 잘 나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마 서울시도 그렇게 알 거예요. 왜냐하면 목동에서부터 서대문까지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고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늘 정체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수요가 풍부하다. 그런데 아마 북한산 밑으로 해서 터널 구간이 들어가는 구간과 거긴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또 이용객의 숫자로 보면 조금 적고 해서 거기에서 아마 BC가 많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었다. 각 지자체나 또는 의원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했다면 예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보완책을 얘기를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타 결과가 22년에 나온다, 22년 말에 나온다, 23년에 나온다 하다 결국 시간을 끌고 해서 올해 나왔는데 예타 탈락이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시가 다시 대안 노선을 고민을 하겠다. 연구 용역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연구 용역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대안 제시가 될 때는 또는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한 그 용역의 과정에서 조금 더 소통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원정 홍대선이란 이름으로도 2019년에 사실 시작이 됐고요. 이 강북 횡단선도 그때 시작이 된 거거든요. 똑같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는 착공을 앞두고 있고 하나는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소통을 얼마나 원활히 했느냐 안 했느냐 두 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고 이번에 대한 노선이 마련이 되면 대장 홍대선처럼 빨리 이게 진행되게 정말 3년 반 만에 이렇게 착공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열린 그 행정 또 열린 소통을 통해서 대안들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서울시에다가 좀 의견을 앞으로도 많이 제시할 생각입니다. 푹푹 찌는 여름, 멀리 시외로 나갈 필요 없이 가까운 서울 도심, 한강에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방문을 기다리는 한강 야외 수영장과 서울 수상레포츠센터의 모습,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요트, 윈드서핑, 카약 등의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서울 수상레포츠센터가 난지 한강공원 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트와 보트 등 수상 레저 기구와 선박을 보관할 수 있는 수상 계류장은 물론 카약, 카누 등의 수상 레포츠를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지원센터도 조성됐습니다. 2층 규모의 지원센터에는 탈의실, 샤워장의 편의시설과 함께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옥상 전망대도 마련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알리겠다며 수상 레저 명소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강 르네상스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죠. 수상 이용의 시대를 여는 뜻깊은 날입니다. 전 세계 누구라도 그리고 서울 시민들 누구라도 다 한강이 서울의 랜드마크다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는데요. 그 우리의 자랑 랜드마크가 이제 비로소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우리의 일상의 여가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상 레포츠 센터는 한 달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8월 정식 오픈합니다. 도심 무더위를 날려줄 한강 야외 수영장 6곳도 동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첫날 여유를 만끽하며 즐기는 물놀이. 선베드에 누워 일광욕도 즐기고 시원한 물속에 뛰어들어 더위도 식혀봅니다. 애들이 계속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물놀이 하게 돼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기분이 어때요? 아빠랑 수영장 왔는데? 좋아요? 네. 많이 좋아요. 만약에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의무실에는 간호조무사가 상주하도록 했습니다. 매일 수질 검사를 통해 나오는 탁도와 대장균 수치는 현장에 있는 전광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뚝섬, 여의도, 잠원 한강공원 수영장과 잠실, 양화, 난지 한강공원 물놀이장은 오는 8월 18일까지 쉬는 날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착한 미생물이라고 불리는 EM 용액에서 오염균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EM 용액 유해 성분 검사를 거쳐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여름철 생산량이 많다고 합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구 EM 발효센터입니다. 각종 미생물 성분 재료를 2톤짜리 배양기 3대에 혼합해 EM 용액을 제조합니다. 종로구는 EM 용액 공급 방식을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했습니다. 20리터 말통으로 공급하던 방식 대신 2.5톤의 운반 차량으로 옮겨 배달합니다. 동주민센터를 포함해 19대 공급기를 매일 청소하고 신규 용액을 채워야 오염균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입니다. 그 안에 혹시라도 이물질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청결을 위해서 항상 깨끗하게 합니다. EM 유해 성분 검사도 마쳤습니다. 지난 3월 인근 자치구의 EM 용액에서 오염균이 검출된 후 한 달간 공급을 중단하고 불검출 판정 후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악취 제거 등으로 EM 사용량이 많아 공급량도 평균 1000리터 이상 늘고 있습니다. 공급기에 EM을 주입하기 전에 세척과 살균을 동시에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더 있으면은 배양기를 더 확충해서 공급량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동전으로 교환하던 EM 용액은 2017년 버튼을 누르는 자동 공급기로 전환돼 사용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EM을 사용해본 주민들은 친환경 세제로 사용하는데 만족감이 높습니다.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더 깨끗하게 되고 해서 일단 빨래 같은 경우는 수건 같은 것도 냄새가 안 나고 하니까 쾌쾌한 냄새가 안 나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끄는 거 갖고 와서 막 몇 병씩 받아가고 하더라고요. 종로구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신규 EM 용액을 교체하는 등 청결 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기에 남은 EM 용액은 한데 모아 지역의 공공보도 등 도로 물청소로 활용해 EM 용액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백세 시대,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고 외롭지 않게 노후를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민의 8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에서는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웃끼리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서로 돌봄 공동체, 어르신 휴센터 소식 노원구 신유정 주민통신원이 전합니다. 노원구 중계동 주공 2단지 아파트 갓바위 어린이공원으로 매주 월수금 아침마다 어르신들이 모입니다.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관절의 활동 범위를 늘려가며 스쿼트까지 거뜬히 해냅니다. 새소리 들리는 동네에서 아침을 여는 어르신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모르던 이웃과 인사하며 친해지고 안 나오는 분이 계시면 연락도 해보고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며 서로의 안부를 챙깁니다. 어르신들이 나날이 몸이 좋아졌다, 얼굴을 보니 반갑다 하며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보람이 있고요. 바르게 걷기 외에도 시를 짓고 낭송하는 우리는 시인, 알록달록 손놀이, 한 끼 밥상, 우리는 동그라미, 신나는 음악교실, 인지 더하기, 한글교실 등 다양한 소모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함께걸음 의료사업에서 처음 시작한 어르신 휴센터. 현재는 노원구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살던 곳에서 늙어가고 싶어 합니다. 나이 들어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동네에서 이웃의 돌봄을 받으며 살고 싶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동네 주민끼리 서로를 도우며 도시 속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노원구 서로돌봄 공동체 어르신 휴센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주민통신원 신유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